자, 우리 한국 석유 그리고 흥구 석유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오늘 준비를 해서 내일 어떻게 대응할지 좀 준비를 해놔야지 내일 장 초반에 나오는 변동성에서 우리가 추가 매수를 들어가는 변동성을 잡아갈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급격한 하락이 열렸는데 추가 매수?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결국에 이 유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 추가적으로 나와줬습니다. 주말 동안에 우리 주주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잡아가지 못하셨던 내용들이 이 주가의 흐름을 다시 한번 뒤바꿔 놓으면서 추세를 완전히 전환할 수밖에 없는 시그널이 잡혔다. 여러분들 지금 이 고점 부근에서 물려서 내려오신 주주여러분들 제가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지금 석유 때문에 굉장히 힘든 시간, 이 흥구 석유나 한국 석유 때문에 굉장히 힘든 시간 보내고 계신 우리 주주 여러분들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명확한 타이밍과 결국에는 유가가 다시 상승될 수밖에 없는 내용들, 이전에 여러분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때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선포하면서 시작이 됐고 이 전쟁이 여파가 크지 않을 거라는 이 시장의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전쟁이 정말 이 큰 전쟁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두려운 부분도 있었지만서도 어땠어요? 그렇죠. 그래도 전쟁이 길진 않을 거야. 막상 시작하고 나서는 투심이 금방 회복이 됐어요. 외국인들 당연히 포함이고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이 쉽게 끝날 기미가 나오지 않고 주말 새벽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점점 심화가 되고 있고 확전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전쟁 내용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주주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좀 못 잡아가시면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보면은 이런 기사가 또 나왔죠. 지금 보면 실질적으로 다시 한번 이란이 미사일 보복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이란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란의 포지션은 어땠나요? 이스라엘이 타격이 시작이 되면서 이란 같은 경우는 이거 빨리 좀 해결해 보자, 우리 잘 좀 해보자 라는 포지션을 잡았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어땠어요? 지금 이스라엘 뒤에 미국이 있었다라는 걸 이란이 알아버렸고 실질적으로 이 팔란티어라는 기업의 움직임이 포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지금 뺄 수 없고 이란 당연히 뺄 수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호르무즈 해협 같은 경우 어때요? 지금 이전에 이란 같은 경우 해협 봉쇄는 없다라고 밝혔었지만 지금 또 다른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자, 무슨 기사냐면 지금 보시게 되면은 자 미국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대책 마련 부심. 무슨 소리입니까? 그렇죠. 이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가 되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대책을 좀 강구를 해야 된다. 실질적으로 이전에 이란 같은 경우는 우리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생각이 없다라고 했었지만 이번 주말 동안에 어떤 움직임 나왔다? 봉쇄 얘기가 나왔다. 안 그래도 지금 상하이 운임 지수가 2배 이상이 올라갔는데 지금 이런 내용이 나왔다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그렇죠. 이 이상 상하이 운임지수가 올라가게 될 거고, 자 여러분들한테 좀 예를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예를 한번 드려가지고 이게 상하이 운임지수가 왜 중요하냐면 결국에는 우리가 많은 이 기름이나 아니면 정말 많은 자원들, 뭐 물건이라든지 우리가 뭐 해외 직구하지 않습니까? 비행기로 오는 경우가 많나요? 아니죠. 배가 훨씬 많습니다. 많은 물량을 실을 수 있고 더 가격도 저렴하고 시간은 물론 조금 더 걸립니다. 하지만 훨씬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이 해운사들이 전쟁이 날 때마다 어떻게 돼요? 그렇죠. 주가가 올라가요. 자 그러면 H&M 우리나라 해운사를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H&M 같은 경우 어땠나요? 코로나 당시에 엄청나게 급격하게 올라갔던 걸로 모자라서 전쟁 당시에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됐을 때도 어때요? 주가가 쭉 밀리다가 강한 받는 구간 열렸는데 이때만 해도 거의 주가가 얼마나 올랐어요? 2만원에서 3만 5천원까지 올랐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엄청 오른 거예요. 3만 5천원보다 더 올랐네요. 지금 보면 2만원에서 거의 3만 7천원? 그러니까 주가가 2만 원이었는데 17,000원이 더 올랐죠. 거의 2배가 올랐던 겁니다. 이 단기적으로만.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금방 끝날 거라는 이런 어떻게 보면 기대감이 아니죠. 오래 안 갈 거다. 이러한 내용들이 있었음에도 저런 움직임이 나왔었고 지금 흥구석유 같은 경우 어때요? 투자 경고 딱지를 붙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이 딱지를 떼지 않는 이상 어떻게 된다? 단기적으로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개인을 지금 보시면은 여러분들 이 고점 부근에서 거래량 터지면서 개인들의 물량 엄청 들어온 거 확인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개인들을 한번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고, 이미 어느 정도 뒤에 물려있던 개인들을 어떻게 했다? 정리했다. 매물대, 상단 매물대 돌입하면서 이 물량 소화해냈고요. 여기 돌파하면 어떻게 돼요? 지금 주가는 이 구간에 있지만 결국에 이 구간 돌파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유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 주가에 당장 내일부터 반영이 될 거예요. 하지만 투자 경고 딱지를 붙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주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는 이 종목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 수급이 다소 아쉬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투자 경고 딱지를 붙이기 전까지, 그러니까 이게 해제가 되기 전까지 지속적인 폭발적인 상승은 어려워도 천천히 주가를 끌어올리다가 어떻게 된다? 투자 경고 딱지 붙이고 폭발한다. 그게 언제? 7월 2일입니다. 지금 시간이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는 많이 남은 것 같아도 실질적으로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7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상승 열리기 전에 우리는 명확한 저점 잡아서 추가 매수 들어가야 되는데, 내일부터 주가 반등 나올 겁니다. 그런 과정을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제가 좀 잡아 드릴 거고요. 만약에 주가가 단기적으로 쭉 밀고 올라가다가 어떻게 돼요? 투자 위험 종목으로 지정이 될 수도 있겠죠. 격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구간들이 잡힌다면 우린 재빠르게 정리했다가 다시 저점 잡히는 상황에 들어와 줄 거예요. 이러한 내용들 모르면은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흥구석유 같은 경우는 유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또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가 마냥 올라가겠지라고 기다릴 수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또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보시게 되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텔레그램 정보방 통해서 좀 전달해 드렸는데, 지금 미국의 군사행동이 단기적일 것이라는 평가가 좀 있습니다. 트럼프 같은 경우 유가 상승을 원치 않는다라고 하는데 진짜 그럴까요? 여러분들 트럼프 같은 경우는요, 유가 상승을 크게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애초에 주식시장 같은 경우도 어땠어요? 주식 같은 경우 나 신경 안 써라고 말했었는데 어땠어요? 그렇죠. 갑자기 다음 날에 어떻게 했어요? 아, 이 주식시장 내가 이렇게 큰 타격을 줄 줄 몰랐다. 미안하다. 이거 조정을 하기 위한 움직임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죠. 실질적으로 트럼프는 항상 반대되는 움직임 많이 보여줬었고, 리스크를 조절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어떻다? 완전히 반대되는 사람. 앞뒤가 다르다. 너무 여기 이런 데에 의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찌라시 같은 거에 여러분들 너무 의지해서 우리가 당하면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죠? 결론을 좀 말씀드리기 전에 이 한국석유까지만 보겠습니다. 한국석유도 굉장히 중요하죠. 차트 움직임 굉장히 유사하고 결국에는 자, 이 매물대 터치하고 쭉 밀려났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라고요? 그렇죠. 한국석유 같은 경우 투자 경고가 아니라 지금 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되면서 단일가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단일가 거래가 아무래도 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당장 내일까지죠. 내일까지 단일가 거래를 할 텐데 내일이 마지막 기회라는 거예요. 한국석유 같은 경우 흥구석유보다 더 높게 빠르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투자 경고 딱지를 붙지 않고 있고 이 투자 과열 딱지가 붙어 있는 게 당장 내일 23일까지만 진행되고 24일부터 풀릴 거예요. 그러면은 이 단일가 거래도 없습니다. 그냥 주가 원래 하던 대로 하면 돼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예요? 많은 개인들이 몰릴 겁니다. 유가 상승에 따라서 많은 개인들이 들어와 줄 거예요. 그러면 주가는 단기적으로 폭발적으로 먼저 올라가게 되겠죠. 이러면서 한국석유 같은 경우 흥구석유보다 먼저 갈 수는 있으나 올라갈 수 있는 상승폭 자체는 유사합니다. 아무래도 누가 먼저 가고 늦게 가고보다도 흥구석유도 밀고 올라갈 수 있다는 점 놓치지 마시고요. 자, 한국석유 내일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24일에 폭등이 나온다고 해서 24일에 대응을 하는 게 아니죠. 23일에 미리 우리가 이 주가의 평단을 조절하고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문제가 뭐다? 그렇죠. 단일가 거래다 보니까 우리가 원래 주식을 사던 방식이 아니라 시장가로 매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 여러분들 요거를 조금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명확한 타점 잡는 김에 그냥 실시간으로 이 시장가 좀 잡아 드릴 거니까 우리 주주 여러분들 대응 전략 포함해서 이것까지 받아가시라는 거예요. 흥구석유나 한국석유 명확한 타점이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이 명확한 타점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위에 번호 하나 띄워드렸어요. 010-6311-8706번으로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서 한국석유에 대한 자료 받고 싶다, 타점 받고 싶다, 한국이라고 남기시고 흥국석유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흥구라고 남기시면 됩니다. 이렇게 남기시면은 제가 우리 주주 여러분들 이런 내용들 좀 잡아 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받아가시면 됩니다. 이런 내용들을 제가 금전적인 요구 일절 없이 무료로 나눠 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우리 주주 여러분들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주주분들
요거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대응 전략 자료를 받아가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가 앞으로 추가적인 하락이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앞으로 반드시 나오는 오늘 주말 동안에 나왔던 재료들이 이제 반영이 시작이 될 거예요. 상하이 운임지수가 올라가고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고 봉쇄가 되고 그에 따른 유가 상승 이러한 내용들 미국 증시의 움직임 이런 거를 확인해서 우리가 주가에 미리 대비를 해서 들어가 있는 거고 대응을 하는 거지 그냥 주가가 올라간다고 사고 내려간다고 파는 게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대응하시면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런 내용들을 좀 실시간으로 타점 명확하게 잡아드릴 거니까 꼭 우리 주주 여러분들 대응 전략 받아가시고 실시간 타점까지 무료로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혹시나 고점에 물려서 손실 보고 계신 주주분들이라면 무조건 남겨서 받아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 이 무증 종목 하나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유보율이 10,000%가 넘어가는 종목을 국장에서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거를 제가 찾았을 뿐만이 아니라 몇 가지 알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여기서 무증 공시가 나오려면 몇 가지 포인트 있다고 했습니다. 체크 포인트가. 요거를 정확하게 확인하고서 선별해온 이 종목 나눠드릴 겁니다. 당연히 무료로 나눠드릴 거고요. 이 무상증자라는 게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단기적으로 주가가 최소 3배 이상의 상승 구간이 열리죠. 제가 뭐 10% 20%의 수익 만들어 드리려고 가져오는 종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소액만 넣어 놓으셔도 큰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가져왔으니까 놓치지 마시고 꼭 확인해서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영상 같이 한번 볼게요. 자, 무상증자란 우리 주주분들도 알다시피 결국에 이 주식 투자의 꽃 같은 존재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정말 무상증자에 대한 공시가 올라오고 이런 호재가 발표가 된다면 정말 저는 주식을 졸업해도 된다라고까지 얘기할 정도로 무상증자의 힘은 굉장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주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종목에서 무상증자가 나올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매우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시가 나올 수 있는 종목에 미리 들어가서 대기하고 있다가 무상증자 이슈를 업어서 폭등을 하는 그때 주식을 정리하는 이러한 패턴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챙겨가야 된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내용 우리 주주분들께 다시 한번 좀 나눠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무상증자 예상 종목을 정리해 왔고요. 유보율 자체가 10,000% 이상 되는 종목들만 가져왔습니다. 유통주식 자체는 60% 미만으로 그만큼 무상증자에 대한 확률이 올라가는 이 종목들을 셀렉해 왔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종목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유보율이 22,000%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실적 우상향 정배열로서 뭔가 우리가 기대하는 폭발적인 상승, 이 무상증자가 나올 가능성 자체는 높지만 이 이후에 더 강한 상승 구간이 만들어지면서 우리 주주분들께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 이거는 조금은 애매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무상증자의 그 엄청난 임팩트 자체는 조금은 떨어질 수도 있다. 종목에 대한 실적을 먼저 한번 볼까요? 일단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유통주식 자체가 적어야 되고 최대 주주가 40%는 정도는 들고 60% 정도가 유통되고 있는 종목으로 다 가져온 겁니다. 이 조건은 충족을 해야만 해요. 500만에서 1000만 주 정도 되는 유통 비율을 가진 종목을 제가 가져온 겁니다. 일단 보시게 되면 정배열에서의 조정이 나오고 있고 실적이랑 매출 자체는 매우 안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임팩트 뭐 1대2, 1대5 이런 비율이 나오기는 조금 애매하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메인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바로 이 종목인데 유보율이 11,000% 방금 전 종목보다는 11,000%가 낮죠. 하지만 턴어라운드 역배열을 보여주면서 실적이 올라가는데 주가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매우 의심스러운 움직임이고 이게 정말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턴어라운드의 역배열에서 무상증자 소식이 나오는 종목들 어떻게 됩니까? 폭발을 한단 말이에요. 이거 놓치지 말자고요. 자, 예시를 한번 들어드려 볼까요? 자, 여러분들 최근에 무상증자 이슈 있었던 종목 뭐 있습니까? DS 단석 한번 보겠습니다. DS 단석 같은 경우 자 무상증자 공시 나오자마자 어떻게 됐습니까? 바닥에서 고점까지 얼마나 올라갔나요? 3배가 올라갔습니다. 3배가. 여러분들 주가가 3배가 올랐어요. 자, 그러면 이 종목만 있습니까? 아니죠. 블루엠텍 한번 보겠습니다. 자, 블루엠텍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저점에서 고점까지 얼마 올라갔습니까? 3배 이상 올라갔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런 종목을 가져가야 된단 말이에요.
자, 오늘도 마찬가지 우리 주주분들께 전부 다 나눠 드릴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놓치지 마세요. 자, 위에 번호 하나 띄워드렸습니다. 우리 주주분들께서 위에 있는 번호로 010-6411-8706번으로 무증이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무증. 무중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우리 주주분들께 이 종목에 대한 정보와 이 종목명까지 전부 다 알려드릴 거니까 우리 주주분들 요거 꼭 받아가셔서 미리 준비해 보자고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